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교육과정론. 자, 오늘, 장주영입니다. 자, 오늘이 아마,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한 학기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공부할 것은요, 단기과정 학습자를 위한 한국교육과정입니다. 저희가 뭐 한국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 다양한 어떤 그런 교육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단기과정 학습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학당에서 정규과정이죠. 정규과정은 10주가 기본인데요. 단기과정은 보통 1주, 2주, 3주, 뭐 4주, 좀 더 길게는 5주까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 보통 한 3주가 보통 대부분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가끔 1주 코스도 있고요. 2주 코스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관마다 또 학습자의 어떤 그런 체류에 따라, 목적에 따라 이렇게 다양하게 어떤 단기 과정의 기간이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그래서 단기 과정은 보통 이제 여름과 겨울에 방학 때 많이 학습자들이 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름에 많이 옵니다. 겨울보다는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뭐 기관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뭐 한 200명, 300명씩 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점점점 단기 과정 학습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단기 과정 학습자가 이제 짧게 공부를 하고 이제 마음에 들거나 만족하게 되면 정규 과정으로 이제 유학을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기 과정 학습자 유학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것을 수립해서 저희가 학습자들에게 보다 어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한국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저희가 이제 단기과정 한국어 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서론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다양한 목적으로 유학생들이 한국에 오는데요. 유학 기간도 몇 주 단위의 단기 유학부터 장기 유학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10주가 이제 한 학기인데 보통 학생들은 그렇죠. 정규 과정도 뭐 한 학기만 하고 가지도 않고 보통 이제 짧게는 6개월, 1년 이렇게 하는데요. 단기 과정은 보통 이제 3주, 2주, 길면 한 달 코스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방학이나 휴가를 이용해서 한국 문화를 체험해 보려고 단기 과정에 참가하는 학습자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0명, 300명 이렇게 많은 학습자들이 여름에 단기 과정으로 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보시면요. 그래서 짧은 방문이 계기가 되어서요. 장기 유학으로 이어지는 잠재적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그냥 어떤 호기심에 잠깐 시간이 돼서 단기 과정을 왔지만 너무 이렇게 만족해서 더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규 과정으로 장기 유학으로 이렇게 다시 유학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단기 과정 학습자들은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정규 과정의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단기 과정 학습자들에게 보통 저희가 어떤 이제 교육을 할 때 정규 과정에 쓰는 교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과정 학습자를 위한 어떤 그런 전문 교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3주 과정이면 3주 과정에 맞는 그런 교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 과정, 10주 정규 과정에서 사용하던 그런 교재를 그냥 추려서 짧게 추려서 몇 개만 이렇게 정리해서 또 수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죠. 정말 1주 코스, 2주 코스, 3주 코스 그 어떤 기간에 맞는 단기 과정 학습자에 맞는 그런 어떤 교육 목표를 설정해서 교육 내용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정규 과정에서 뭐 7교재를 그냥 단기 과정으로 짧게 그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게 되면 이것은 그 학습자에게 단기 과정 학습자에게 만족도를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과정 학습자를 위한 그런 어떤 전문 교재도 앞으로 개발이 되고요. 그것도 이제 1주, 2주, 3주 이것도 이제 분류 어떤 기간에 따라서 나눠서 이것이 교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는 교육 과정이 또 재편성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떤 정규 과정의 교육 과정을 그대로 이것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자, 또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자, 사카와 야스히로에서 2009에서요. 자, 경희대학교 단기과정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보면요. 한국어 단기과정에 참가 이유가 이제 첫 번째 보시면 현지 생활을 경험해 보고 싶어서 이것이 35%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유학생활, 한국생활 경험해 보고 싶어서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한번 체험해 보고 한국에 한번 와 보는 거죠. 이것이 가장 많았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한국어를 더 잘하고 싶어서 한국 문화를 접해보고 싶어서 또 방학 기간을 유익하게 보내고 싶어서 휴가를 낼 수 있는 기간에 딱 맞아서 등 다양한 그런 어떤 이유,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단기 과정 수업에 바라는 한국어 기능별 능력을 보시면요. 자,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에서 역시 이제 말하기,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단기 과정 짧은 시간에 뭐 어떤 여러 가지를 배울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문법을 배운다라든지 뭐 다른 어떤 것을 배우는 것보다는 일단은 어떤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제 말하기, 그 다음에 듣기, 쓰기, 읽기 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과정 학습자들이 가장 바라는 기능은 말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과정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말하기를 좀 더 신경을 써서 수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단기 과정 참가자들은요, 연수 겸 여행의 목적으로 한국에 왔기 때문에요, 한국어 학습 자체보다 새로운 문화 경험이나 관광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회화 중심, 말하기 중심의 학습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단기과정 학습자들에게 뭐 문법을, 그렇죠? 문법을 다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거고,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요. 또 학습자들도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짧은 시간에 어떤 이제, 그래 관심이 있어서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하기 중심의 한국 교육이나 아니면 한국 문화, 아니면 한국 어떤 관광, 여행, 자, 이런 것들을 교육과정에 편성을 해서 한국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한국 문화, 그 다음에 뭐 어떤 체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한국어 수업에서는 말하기 중심의 그런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단기과정 학습자들에게 만족도를 줄 수 있는 그런 한국어 교육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므로 어떤 단기간의 교육에서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서요, 한국어에 자신감과 동기를 심어줄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설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단기 과정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단기 과정. 그래서 단기 과정 학습자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그 첫 이미지잖아요. 한국어에 대한 첫 인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렵게 배우게 되면 학생들은 한국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어떤 흥미를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쉽고 재미있고 그 다음에 학습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 전달해 줄 수 있어야 이 단기 과정 학습자들이 앞으로 한국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더 단기 과정 학습자의 그런 목표에 맞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를 고려한 단기과정 교재와 교수법도 개발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단기과정 학습자는 좀 약간 특수한 어떤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교재,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단기과정 학습자를 위한 교재, 그래서 1주, 2주, 3주, 한 달 코스, 그리고 정말 정말 어떤 학생은 하루만 공부를 하겠다라는 학생도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까지 저희가 한번 대비를 해야 단기과정 학습자들에게 정말 맞춤형 교육을 시켜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이와 더불어서 교수법, 그렇죠? 단기과정 학습자들에게 맞는 그런 어떤 교수법도 저희가 잘 연구도 해서 이것을 단기과정 학습자들에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국내 주요 대학 기관의 한국 교육 단기 과정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과정 어떤 교육 과정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단기 과정 어떤 그런 교육 과정을 보면
한국어 교육과 그 다음에 한국 문화 수업을 이렇게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전에는 한국어 수업을 듣고요. 오후에는 한국 문화 수업, 그리고 현지 학습이라고 해서 어떤 장소에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박물관에 간다든지, 아니면 민속촌에 간다든지, 에버랜드에 간다든지, 이렇게 현지에 가서 직접 체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과정 학습자는 오전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정규과정은 오전 수업만 하는데 단기과정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오전 오후를 이렇게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단기 과정은 각 기관마다 개설되는 학기와 기간, 교육 과정이 다릅니다. 뭐 유사한 경우도 있는데요.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단기 과정은 방학이나 휴가를 이용해서 짧은 기간 동안 한국어 연수와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문화도 시켜주고요. 또 체험학습도 해서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만족도를, 다양한 어떤 만족도를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편성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5주까지의 과정이 있고요. 대부분이 3주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주도 있는 기관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3주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짧게는 1주도 있습니다. 1주. 그러니까 정말 일주일만 공부하고 간 학습자들도 없지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3주, 2주도 있고 3주 코스가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루만 정말 특별한 경우에 하루만 나눠하겠다라는 학습자도 저희가 대비를 해서 이런 학습자에게 어떤 교육 내용을 교육시키고 어떤 교수법을 저희가 적용해서 할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다양한 학습자들에게 단기 과정을 교육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저희가 대학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이름을 이렇게 명시하진 않고요. 그냥 이니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대학을 보시면요. 봄, 여름 학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름 학기는 봄 학기 별로 없고 보통 여름 학기와 겨울 학기가 있는데, 제2대학은 여름 학기뿐만 아니라 봄 학기에도 있습니다. 역시 이제 3주고요. 3주. 일반적으로 3주가 가장 많고, 대상자는 재외교포 및 외국인 18세 이상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외교포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18세 이상 외국인, 보통 이제 일본인들이 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과정은 일본어권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옵니다. 자, 한국어 수업은 주 4일, 그렇죠? 주 4일 하루 4시간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한국 문화 수업은 이제 주 2일, 그렇죠? 주 2일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현지 학습은 이제 그 현지에 가서 체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회, 그렇죠? 3주 동안 2회. 그래서 매주 목요일 오후에 현지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주 5시간 한국어 도우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어 도우미는 보통 그 대학생들, 그 대학교의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도우미를 뽑아서 단기과정 학습자들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서 같이 한국어 연습도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약간 이제 그 어떤 한국어를 교육하지만 서로 이렇게 약간 언어 교류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만나서 일주일에 5시간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질문 있으면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어 도우미와의 시간을 5시간 정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프로그램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이제 또 여름 학기와 겨울 학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아까는 3주였지만 이거는 1주짜리입니다. 그래서 재교포 및 외국인 18세 이상이고, 대상은요. 한국어 수업은 주 5일 하루 4시간, 현지 학습은 5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일주일이니까 이제 매일 오후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좀 바쁘겠죠. 학생들은요.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매일 오후 현지 학습 뭐 여기저기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K-팝과 드라마를 통한 한국어 수업, 또 홈스테이 제공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가정을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일주일이니까 이제 잠자고 거기서 식사도 제공하고요.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홈스테이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2대학은 이제 봄, 여름 3주 단기 과정 외에 일주일 동안 한국 과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요. 오전에는 한국어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문화체험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단기 과정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계속 다른 기관도 보겠지만 이 기관과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요. 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제2대학은 이제 한류 열풍에 발맞춘 K-팝과 드라마를 통한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단기 여행 계획을 대상으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K-팝 드라마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인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한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주 자세하게 짧은 시간에 이것이 자세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수업 자료로서 K-팝이나 드라마를 통해서 수업을 하게 되면 학습자들 더 이렇게 흥미 유발이 되고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수업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K대학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K대학 보겠습니다. 자, 여름 학기를 보시면 4주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는 재교포 및 외국 18세 이상입니다. 한국어 수업은 이제 주 5일, 그래서 보통 월, 화, 수, 목, 금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4시간, 보통 오전에 이루어지고요. 현재 학습이 3회, 그렇죠. 그러니까 4주 동안 3회, 매주 토요일. 예, 보통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그래서 보통 이제 평일에 이제 현재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K대학은 토요일에 주말에 이루어지네요. 그래서 토요일에 이건 아마 짧은 시간에 해야 될 거 많으니까 토요일까지 하는 경우도 간혹 기관이 있습니다. K대학은 토요일 날 현지 학습을 가고요. 토요일 현장 견학과 또 학비 감면 규정이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조금 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학비 혜택까지 주는 아주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네, 다음 보시면요. 이제 여름 학기가 또 있습니다. 이건 4주고요. 이거는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재동포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동포 청소년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여름에 4주 동안 이제 받는 어떤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세 미만 외국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어 수업은 주 5일 하루에 3시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한국 문화 수업은 주 5일 하루 3시간 역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어 수업과 한국 문화 수업이 똑같이 3시간씩 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어 수업이 4시간 배정이 되는데 K대학교에서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수업이 똑같이 3시간씩 배정이 됐습니다. 현지 학습은 이제 3회 매주 토요일 날 가고요. 또 2박 3일 수학여행.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들, 저는 18세 미만, 좀 약간 어린 학생들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같이 이제 여행을 통해서 더 어떤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수학여행이 또 그런 프로그램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학비 감면 규정이 있고요. 자,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재동포 청소년과 18세 미만 외국인 대상으로 한 청소년 여름 학교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자, 하루 3시간은 한국어를 공부하고 오후 3시간은 뭐 서예라든지 한지공예, 한국무용, 그다음에 태권 등 전통문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문화 수업 때는 서예 활동, 한지공예, 또 무용, 태권, 또 뭐 태권도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문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단기 과정은요, 오전에 한국어 수업을 하고요, 오후에는 보통 문화 수업이나 현지 학습 체험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재외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시키고요, 한국 문화의 자부심을 고취시킨다는 어떤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대학교의 이제 청소년 여름학교 4주 코스는 이렇게 어떤 청소년들,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정체성 확립, 어떤 동기부여, 한국 문화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보실까요? L대학을 보시면요. 자, 첫 번째 여름 겨울 학기가 있는데요. 역시 3주고요. 대상자는 재교포 및 외국 18세 이상이고요. 한국어 수업은 역시 주 5일 하루 4시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름 학기인데 여기는 5주짜리입니다. 3주가 아니라 5주 좀 길게, 한 2주 더 길게 합니다. 그래서 재교포 및 외국 18세 이상 영어권 학습자들입니다.
보통 이제 단기 과정은 일본어권 학습자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가끔 간혹 영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그런 단기 과정 코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수업은 주 5일 하루에 4시간이고요. 영어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권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동안 한국어 연수와 한국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여름 5주 단기 연수 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떤 한국어 교육 수요자는 항상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규 과정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단기 과정 프로그램도 저희가 많이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학생들을 이렇게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학습자들도 더 한국어를 더 잘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M대학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름학기인데요. 역시 3주고요. 일본 내 대학 재학생들입니다. 한국어 수업은 주 5일 하루 5시간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보통은 하루에 4시간인데 5시간.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오전에 시작하면 점심까지 먹고 이제 오후에 이루어지는 게 됩니다. 자, 한국 문화 수업은 총 18시간이고요. 선택반 태권도가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태권도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 5시간 역시 한국어 도우미가 있고요. 자, 그래서 총 18시간 한국 문화 수업이 있고 공연 관람이라든지 남이섬, 그 다음에 한국식 문화 체험, 그 다음에 남산 한옥마을 체험 등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과정은 조금 이제 이런 현지 학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연 관람. 그래서 저도 예전에 어떤 단기 과정 학습자들을 예전에 가르쳤을 때 일본인이었는데 학생이 남자 학생이었는데 그때 이제 공연 관람을 갔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국립극장에 그때 이제 공연 그때 이문세 씨 그 공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과 같이 갔었는데 이 학생이 이문세 씨를 처음 봤는데 그때 이제 아주 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한국 음악을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공연 관람도 그래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이섬 여기는 이제 촬영지죠. 촬영 장소고 또 여러 가지 한국식 문화 체험, 남산 한옥 마을 체험 등을 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현지의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선택 프로그램으로 태권도를 3회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 5시간 이상 한국어 도우미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도우미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 대학생들과 연결시켜서 한국 학생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데요. 근데 보통 이때가 이제 방학 기간이잖아요. 여름에, 겨울에.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보통 이제 방학 때 바쁘니까 이렇게 도우미를 뽑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우미들에게 여러 가지 뭐 혜택, 뭐 봉사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도우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유도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섯 번째 N대학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봄, 여름 학기가 있고요. 3주입니다. 대상은 역시 재외교포 및 외국인 18세 이상이고요. 한국어 수업은 주 5일 하루에 4시간. 그러니까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앞에서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거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국어 수업은요. 역시 한국 문화 수업 오후 특별반 주 4일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하고요. 오후 특별반은 뭐 노래반, 영화반, 발음반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노래반, 영화반, 발음반, 또 포토 에세이반, 뭐 문화체험반 등 오후 특별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단기과정 학습자들이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관심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학습자들이 들을 수 있게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면 학습자들이 선택해서 자기가 정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정말 이렇게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쁘게 재밌게 보낼 수 있게 학교에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런 오후 특별반도 개설하면 학생들이 더 한국에서의 그런 짧은 기간 동안에 좋은 추억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오후대학인데요. 자, 봄, 여름, 겨울학기입니다. 3주고요. 역시 대상자는 재교포 및 외국인 18세 이상이고요. 한국어 수업은 주 5일 하루 4시간입니다. 한국 문화 수업은 주 1회 오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름 학기인데요. 자, 5주네요. 5주는 이제 이렇게 가끔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요. 역시 대상자는 재교포 및 외국 18세 이상인데 이제 영어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영어권은 5주 했었잖아요. 그 영어권 학습자들은 아무래도 조금 아시아권 학습자들보다는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데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노력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5주로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어 수업은 주 5일, 그 다음에 하루 4시간씩 이루어지고요. 한국 문화 수업은 주 2회, 하루 2시간, 현지 학습 1회, 또 2박 3일 수학 여행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한번 갔다 오면 학생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어떤 관계도 더 좋아지고요. 뭔가 이렇게 추억을 더 많이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어권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동안 한국어 연수와 한국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여름 5주 단기 연수 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주 과정에는요, 오후 특별 활동으로 뭐 한국 요리, 뭐 동양화, 도자기, 태권도, 케이팝 댄스 등의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2박 3일 동안 한국의 문화 유적지 탐방과 또 이제 현대 산업 현장 시찰. 예, 이것도 예, 괜찮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어떤 뭐 회사 있죠, 그 현대 산업이라든지 대기업에 가서 학생들이 어떤 한국의 어떤 그런 경제도 물론 문화에 더 관심이 많지만 이런 어떤 경제와도 관계 있는 그런 어떤 문화 활동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더 이렇게 좀 다양한 시각에서 한국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산업 현장 시찰 체험하는 문화 탐방 여행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P대학인데요. P대학은 여름 겨울 학기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3주로서 재교포 및 외국 18세 이상 대상자들이 되겠습니다. 한국어 수업은 역시 주 5일 하루에 4시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저희가 단기과정 한국 문화 프로그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단기과정에서는 뭐 한국어 수업을 하지만 한국어는 정말 깊게 들어갈 수는 없고요. 더 기본적인 것만 가르치고 한국어 수업과 더불어서 이제 문화 교육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문화 프로그램, 단기과정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프로그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행 및 답사로 할 수 있는 것은 1박 2일 일정이 있습니다. 아까 1박 2일, 2박 3일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설악산이라든지 동해 여행, 아름답게 경치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경주 등 문화 유적지를 여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일 하루 당일 일정으로는 뭐 판문적 견학이라든지 남이섬 영화 촬영지, 그 다음에 강화도 유적지, 또 에버랜드. 뭐 에버랜드도 많이 갑니다. 학생들도 좋아하고요. 네. 그 다음에 오후 일정으로 오전에는 한국어 수업을 듣고 오후에 또 이제 짧게 한 3, 4시간 갈 수 있는 것이 이제 박물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박물관 가고 또 서울시티 투어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화체험으로는요, 뭐 한국 요리 만들기, 태권도 배우기, 전통 공예품 만들기, 뭐 다도미, 예술교실, 케이팝 댄스 배우기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문화 공연 관람으로 난타. 예, 저도 난타를 학생들과 같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세네 번 봤는데요.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세네 번 봐도 계속 이렇게 보고 싶은 그런 어떤 공연이었고요. 점프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점프 공연 관람. 근데 점프보다는 난타를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요. 그 다음에 전통 공연 관람, 그다음 문화 행사로는 뭐 요리 대회, 체육 대회, 민속 놀이로서 이런 어떤 문화 행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떤 결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단기 과정은 단기간의 교육에서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서요. 한국어의 자신감과 동기를 심어줄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과정은 짧은 시간에 뭐 많은 내용을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한국어의 자신감과 동기를 가질 수 있게 교육 과정을 짜는 거죠. 그래서 단기 과정에서는 뭐 많은 문법 물론 해주고 싶지만 짧은 시간이고 학생들도 뭐 그걸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욕심에 불과한 거고요. 일단은 단기 과정에서는 한국어가 이런 것이다. 한국 문화 이런 것이다. 어떤 맛배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재미있고 학생들이 좀 관심 있는 분야 어떤 내용을 설정해서
이것을 교육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어에 대해서 어떤 동기, 흥미 유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단기과정, 교육과정을 설계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한국 문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어뿐만 한국 문화도 단기과정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한국 문화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학습자들에게 다양하게 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별 프로그램, 오후에 특별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해서 학습자들이 그냥 무조건 그걸 듣는 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더 흥미 유발과 동기가 되고 또 자신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만 해서 무조건 다 그것을 학생들이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단기 과정에 알맞은 교재 개발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 과정 교재를 그냥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흥미 유발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과정에 맞는 그런 어떤 내용, 주제라든지 어휘라든지 문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재 개발이 꼭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 더불어서 적절한 평가제도, 그렇죠. 그러니까는 물론 짧게 공부하지만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학생들의 어떤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고 흥미 유발, 동기가 될 수 있게 적절한 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학습 동기를 유발시켜야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들, 네, 자, 이번 학기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 끝나게 됐습니다. 선생님들, 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어떤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뵙지 못하고 한 학기 내내 이렇게 온라인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뵙고 수업을 진행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네, 또 저희가 다음을 기약하고요. 이번 학기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항상 뭐 선생님들 물론 이제 저희가 한국어 교육을 하지만 항상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것은 건강입니다. 저희가 학생들에게 정말 제대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한국어 교사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지, 한국어 교사가 건강해야지 더 열정적으로 저희가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거든요. 저희가 뭐 한국어 교사 아프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그런 어떤 열정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항상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항상 체력 관리도 잘 하시면서 방학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 강의실에서 그때는 직접 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학기 한국 교육 과정론이 선생님들께 도움이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방학 잘 보내시고요. 예, 그래서 한 학기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학기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방학 잘 보내십시오. 다음 학기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